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건폐율과 건축 시 땅의 가치 판단법입니다. 네, 맹지라는 용어 아시나요? 네, 내 땅이 있는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맹지라고 해요. 이렇게 땅은 내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 정도 규모로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 땅에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네,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두면 재테크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용적률과 건폐율 중에 건폐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용적률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이 두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내 땅에 어느 정도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재테크 활용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건폐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잘 알게 되면 내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아주 쉽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건폐율을 알아야 될까요? 네, 그 이유는요, 이 건축 시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뭐냐면요, 내 땅에 몇 %의 비율로 건물을 앉힐 수가 있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내 땅의 바닥 면적에 이 건물의 크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건폐율이고, 이게 내 땅의 가치를 결정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폐율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 건폐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건폐율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 표시가 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걸 이제 계산 공식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건축 면적을 이 대지 면적으로 나누고 나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건폐율인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내 땅의 건축 면적 얼마나 되나, 이것은 바로 대지 면적에 이 건폐율을 곱하면 됩니다. 즉, 내 땅이 100평인데 건폐율이 만약에 50%라 하면 건축 바닥 면적은 50평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짓는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거지역만 나와 있는데요. 주거지역도 이렇게 6개로 나뉘어요. 전용, 또 일반, 준주거지역.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짓는 땅이 바로 이런 이제 2종, 또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시의 건축 조례에 의해서 이제 건폐율이 나와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폐율이 다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내 땅이 100평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내 땅이 100평인데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어떻게 되죠? 건폐율이 60%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지은다고 하면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은 몇 평까지 최대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100평이 60%인 60평까지 이 건물을 앉힐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2종이 아니라 3종이라고 하면 여기 보신 것처럼 용도지역 3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죠.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니까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할 때 여기에 건축 바닥 면적, 내가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최대 크기는 몇 평까지 가능하죠? 네, 바로 이제 50평입니다. 이렇게 내 땅의 건폐율을 알면 내 땅의 바닥 면적을 몇 평까지 지을 수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왜 건폐율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냥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다 내 땅에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면 그냥 100평이면 100평에 딱 맞게 다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크면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 간의 공간을 확보해서 일조, 채광, 통풍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피신해야 되는데 그 건물 간의 공간이 없게 되면 이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건폐율을 만들어서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이 건폐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건폐율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에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지역인지 왜 알아야 되냐면요. 각 지자체마다 아까 보셨던 건폐율의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또 건폐율이 달라지는 걸 보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어느 지역인지 또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럼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는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할 때 보면 거기가 어떤 용도 지역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지 준주거 지역인지에 따라서 건폐율이 달라지죠. 그리고 서울, 청주, 부산 각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만약 인천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또 청주는 청주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이 건폐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엔진에서 서울시 법무행정 서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 여기서 도시계획 조례를 검색해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서울시의 각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내 땅의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지역의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가 각 지역별로 내 땅의 건폐율이 얼마가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건폐율 활용 사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만약에 서울시 관악구에 70평 되는 이제 주택이 있는데 여기 신축을 할 예정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할 때 보니 여기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건축 가능한 바닥 면적은 몇 평이나 될까요? 자, 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서울시 건축조례 아까 확인해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예요. 그죠? 지역을 알고 용도 지역을 알면 건폐율이 확인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땅이 70평이니까 70평 곱하기 건폐율이 60평이니까 42평. 즉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70평짜리 내 땅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는 42평까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이제 대구시에 80평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신축을 하려 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보니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때 건축 가능한 바닥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대구시 건축 조례를 보니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죠. 그러면 건축 바닥 면적은 여기 80평 곱하기 50% 하면 딱 절반인 40평. 즉 80평짜리 땅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최대 바닥 평수는 40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역과 용도 지역을 알게 되면 내 땅의 바닥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하려고 하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관련 용어는 되게 어려워요. 이 건폐율 하나만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초 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이걸 응용도 하고 활용도 가능한 거죠.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나 또 뉴스 기사나 부동산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세미나 가게 되면 이것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응용도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 기초 용어를 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요, 제가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기초 용어에 대해서 올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셔서 하나씩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내 땅의 가치를 판단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건폐율만 가지고는 내 땅의 가치를 아는데 한계가 있어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용적률입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실과 바늘의 관계처럼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배운 건폐율과 다음 시간에 배운 용적률을 잘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재테크할 때, 특히 건축 신축할 때 딱 땅을 보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겠구나 라는 것들 딱 이해가 되고 부동산 재테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용적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